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68명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아기 구강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유아 구강보건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과 대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구강보건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의 문항으로는 유치의 개수, 유치의 맹출 시기, 연구치의 맹출 시기, 불소도포의 필요성, 실란트, 식이습관, 불소 사용 시 주의사항의 지식 수준에 대해 설문했으며 그중 유치의 개수, 연구치의 맹출 시기, 실란트, 불소에 대해 묻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으며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선생님 여러분. 오늘 어린이를 위한 구강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맡게 된 백석대학교 치의생학과 김도희, 김민지, 한지사, 황지원, 박수미, 문서연입니다. 오늘 저희 강의로 아이들을 위한 구강보건 유아기의 구강 건강은 단순히 충치 예방을 넘어 평생 구강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중간 함께 시연하는 부분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몸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아기 구강보건 교육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유치, 연구치 교환 시기, 세 번째로는 유아의 건강관리 팁에 대해 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유아 칫솔, 다섯 번째로는 유아 치약, 여섯 번째로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 같이 알려드리며 시연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방 치료를 안내해드리며 교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도희 선생님께서 유아기 구강보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기 구강보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이제 연구치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유치는 연구치 자리의 길잡이입니다. 네, 관리가 부족하거나 관리가 미흡하게 되면 연구치의 치아 배열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때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선생님들도 많은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모하는 목표는요, 구강병 예방입니다. 저희가 치아에 세균이 생기고 섞게 되면 뭐가 생기죠? 충치요. 네, 맞아요. 충치고요. 저희가 치과에서는 임상적용어로 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캐리어스가 생기게 되면 손상뿐만 아니라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식사, 영양 불균형, 또 크게 바라봐서는 학습 능력과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드물지만 아이들은 충치가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전신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세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최종적인 목표인 구강병 예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아이들이 치과에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병원보다 치과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과는 기구 소리, 드릴 소리가 많이 나고요. 아이들이 체어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친숙하게 만들어준다면 구강병 예방과 보건치료에 효과적일 텐데, 저희가 임상 치과에서 실제로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받는 시간을
낮아지겠죠. 특히 이때 습관을 형성할 때는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고 친밀한 사람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방, 우리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치놀이 같은 친숙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꾸준히 모방하고 그게 습관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아기 구강보건 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희 선생님의 혼합치아기에 대한 강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구강 구조와 치아의 교환 시기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도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는 위아래 어금니 4개, 앞니 6개로 총 10개씩 20개로 구성이 돼요. 혹시 치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쉽게 말해 치배는 치아의 주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치배는 태생 7주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치는 생후 약 6개월부터 맹출이 시작되고 30개월에 유치열이 완성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발성 의식증이라는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다발성 의식증이란 여러 개의 치아에서 여러 개의 치면에 충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다발성 의식증은 아이들이 보통 우유병을 물고 있다가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다발적으로 많이 이완되는 의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구치는 28개에서 많게는 32개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니가 모두 날 경우에는 32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영구치는 여기 보이는 제일 큰 어금니로 만 6세부터 맹출하기 시작하면서 만 12세 사이에 유치와 교환을 하게 되는데, 유치의 뿌리가 이 영구치의 칩에 의해서 유치의 뿌리가 흡수되면서 유치가 빠지게 되고 영구치가 위로 밀출하게 됩니다. 유치 충치로 인해 조직에 염증 공소가 생기거나 치아를 발견을 하게 되면 치아가 빠지지 않아야 할 시기에 치아가 빠졌기 때문에 영구치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치열이 망가지게 된다면 두정교합이나 치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합치열기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치아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에 구강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혹시 치면세균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치면세균막이란 치아에 붙은 세균들과 음식물 찌꺼기, 산성물질로 된 막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치아 의식증인, 즉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얇은 막을 말해요. 치면세균막은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 위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치면세균막을 조금 더 잘 관찰하기 위해 착색제를 도포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핑크색 부분이 다 치면세균막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봤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치면세균막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볼 수 있죠. 이래서 치면세균막을 잘 관리해주고 잘 닦아주는 게 충치가 생기지 않을 뿐더러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지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칫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 구강건강 관리팁입니다. 식사 후에 물로 입을 헹궈서 자정난동을 일어나게 하고 치아 사이에 낀 음식을 제거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단 음식 섭취는 당분으로 인해 충치가 생길 수 있으니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구강 검진을 하면 초기에 치아 후식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또 약
양치놀이를 하며 칫솔질 놀이처럼 재밌게 만들어 흥미를 유도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칫솔을 장난감으로 쥐어 칫솔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또 유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간 모양 사용이나 구강 모양을 자주 접하면 친숙함을 주며 거부감을 줄이기도 해 도움이 돼요. 아이들은 칭찬카드나 칭찬 스티커를 모으는 데에 되게 좋아하잖아요. 양치를 잘 하거나 치과에 방문을 했을 때마다 보상 제도로 스티커를 이용하면 더욱 구강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요. 다음으로는 유아기에 사용하는 칫솔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유아 칫솔은 유아기의 자으니까 민감한 운동에 맞춰서 설계된 칫솔이에요. 유아 칫솔의 특징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은 헤드가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반 성인 칫솔이고 이건 유아 칫솔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성인용 칫솔은 헤드가 크고 넓지만 유아 칫솔은 헤드가 작고 좁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이의 입 크기와 치아의 크기에 맞게 치아에 쉽고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특징은 칫솔로가 더욱 부드러워요. 이전에 나눠드렸던 칫솔들을 성인 칫솔과 유아 칫솔을 손등에 이렇게 비벼보시면은 유아 칫솔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뭐가 더 부드러우신가요? 유아 칫솔이요. 이렇게 유아 칫솔이 더 부드러운 이유는 유아의 잇몸은 성인에 비해서 더 민감해서 잇몸과 치아를 보호하고 잇몸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칫솔로가 더 부드럽고 약하게 설계되었어요. 만약 유아가 잇몸에 자극이 가면 피가 날 수도 있고 자라는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안전한 고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유아기 아이들은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물어요. 그죠? 깨물죠. 이 양치 시에도 이렇게 칫솔을 가져가게 되면 칫솔을 많이 깨물게 돼요. 그래서 유아가 씹어도 안전한 내구성으로 칫솔이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성인 칫솔과 유아 칫솔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르게 느껴지나요? 네, 맞아요. 디자인이에요. 성인들은 손이 크기 때문에 손잡이가 길고 잡기 편한 형태이지만 유아 칫솔은 아이들의 손 크기에 맞춰 디자인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또 미끄럽지 않도록 그립감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렇게 만져보시고 아래로 쳤을 때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미끄럽지 않죠? 네. 그리고 이렇게 PPT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가운데 구멍에 손가락을 끼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디자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그림, 색상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칫솔질에 더욱 즐겁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불소 치약에 대해 설명해 주실 황지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아 치약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 치약은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이 좋아요. 불소 치약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또 치아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치아 발달은 치아의 껍질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런 불소 치약을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게 되면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도 계속 불소 치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어렸을 때부터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치약은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좋도록 귀여운 표지를
배경으로 한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PPT 사진에서 같이 귀여운 동물들이나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과일 향과 초콜릿 향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으로 접근성이 가깝게 치약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소 치약의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대별로 치약의 종류와 치약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6개월에서 2세 아이들은 불소 치약을 잘 뱉지 못하는 나이이므로 불소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소 함유량은 약 1000ppm 이하의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치약은 쌀알 크기만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진짜 극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세에서 6세 아이들의 치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불소 함유량은 약 1100ppm 이하로 6개월에서 2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치약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치약은 완두콩만큼 사용하시되 손톱의 약 4분의 1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불소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치아 불소증인 즉 반전치가 생길 수 있어요. 반전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반전치에 대해서는 뒷장의 예방치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반전치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불소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올바른 불소 치약을 선정하여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시연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칫솔질 방법에는 요원컵이랑 회전컵이라는 칫솔질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요원컵이라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요원컵이란 양치질이 서툰 아이들에게 양치에 흥미를 유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칫솔질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칫솔질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요원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요원법 칫솔질 방법에 대해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요원법이라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요원법이라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칫솔을 잡기 전에 엄지척을 해보실까요? 이렇게 엄지척을 한 상태에서 칫솔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칫솔질은 앞니에서부터 어금니로 가셔도 되고 어금니에서부터 앞니로 칫솔질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앞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편해서 앞니에서부터 어금니로 가는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칫솔질을 할 때 입을 이렇게 앙 닫은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약간 벌린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앙 닫은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칫솔에 이 치아에 닿는 면을 이 앞니에 이렇게 위치시켜 줄 건데요. 여기에서부터 큰 원을 그리면서 앞니랑 귀등니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칫솔질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니에 대주고 원을 그리면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칫솔질을 해줄 건데요. 이 칫솔질을 할 때 모든 치아를 다 중첩해서 닦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치아를 건너뛰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 이 치아도 닦아주셔야죠. 씹는 면에 대해서도 닦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칫솔을 이렇게 엄지척을 해가지고 칫솔을 똑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씹는 면에 위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위아래로 5번에서 10번 정도 칫솔질을 해줄게요. 이때 이 치아의 씹는 면에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면세균과 같은 세균막이 끼기 때문에 여러 번 칫솔질을 해서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칫솔질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거울에 이 칫솔질을 이렇게 하면서 침이나 뭐 양치, 치약이 튀기게 되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치약 한번 다 해주시고 위에도 해주셔야겠죠? 위에도 똑같이 큰 반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제 혀를 닦아주실 건데요. 이렇게 세로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려서 국토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칫솔을 가로로 눕혀주신 다음에 위치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혀에 위치시켜주신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쓸어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을 위한 칫솔질 방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전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법이란 건강한 구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게 권장되는 칫솔 방법이며 이 방법은 치아를 구석구석 닦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칫솔질 방법으로는 칫솔을 잇몸 깊게 평행하게 넣고 이와 잇몸이 닿는 부분을 돌려서 닦는 방법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위치하는 칫솔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듯이 양치질을 하며 밑에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전법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법 장점으로는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높습니다. 요원법과 달리 잇몸 부위에서 끝까지 쓸어내리다 보니 잇몸 주위의 치면세균막 제거도 용이합니다. 또 비교적 배우기 쉬우며 다른 칫솔질 방법에 비해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단점입니다. 단점으로는 7, 8세 이하의 소아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므로 초등학교 입학한 뒤로부터 사용하시면 좋고요. 구강 내 특수 성격이 존재하는 환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칫솔질 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엄지척하고 칫솔을 잡아볼까요? 라고 교육을 하며 칫솔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부드러운 칫솔을 잇는 면을 대보아요 라고 교육하며 아이들이 올바른 위치에 칫솔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손목을 돌려 하며 이빨이 끝나는 부분으로 빗자루 세듯이 쓸어내리며 칫솔질을 합니다. 네 번째, 잇몸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면 더 좋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이 하면 됩니다. 안쪽은 묘원법과 마찬가지로 칫솔을 가로로 돌리고 각도를 조금 주어서 이 상태로 안으로 넣은 다음에 그 밖에서 했던 것과 같이 손목에 힘을 주어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앞니는 똑같이 묘원법과 같이 칫솔을 세워서 이렇게 한 치아당 큰 원을 그리면서 5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씻는면도 묘원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어당기면서 어금니에는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이쪽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불소는 치아의 얇은 안면부터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가 더 튼튼해지는 것을 촉진시켜 충치균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아주어서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소 도포 방법에는 주로 말랑한 플라스틱 위에 진득한 게를 올려서 트레이를 무는 불소 게 도포와 불소를 매니큐어 바르듯이 치아면에 바르는 불소 바니쉬 방법이 있습니다. 불소 바니쉬를 바르려면 입을 벌린 상태로 유지해주는 개구기를 장착해야 하는데요. 유아기 아이들은 개구기 장치를 불편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불소 바니쉬보다는 불소 겔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불소 겔은 아이들의 거부감 정도로 복숭아나 딸기맛 등의 과일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소의 장점으로는 앞서 불소 치약의 장점에서 배웠던 것처럼 충치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소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도포해주면 충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 보고 과도하게 불소를 도포할 경우 치아 불소증, 즉 반점치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주기에 적당량만 도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점치는 치아 표면에 생기는 백색 반점이나 얼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예방치료 방법 중에 실란트에 대해 설명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 치료로는 실란트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이 실란트는 치아의 홈인 주로 어금니에 적용하는 보호막인데요. 홈에 음식물과 찌꺼기, 세균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옆에 보시면 실란트 씌우기 전과 후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처럼 실란트는 치아 사이에 하얀 재료로 치아 사이를 메꾸는 작업인 치료인 거예요. 실란트의 도포 시기는 첫 번째 어금니가 나오는 6살과 두 번째 어금니가 나오는 12살에 도포를 해줘요. 도포에 보이는 큰 어금니의 홈 부분에 주로 도포를 해주는데요. 이때 어금니가 다 맹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란트를 도포해줘야 해요. 실란트의 도포가 필요한 이유는 큰 어금니의 홈 부분과 균열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예방을 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실란트와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 실란트랑 레진은 모두 하얀색이고 그리고 치아를 메우는 재료예요. 근데 두 가지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실란트는 치아의 홈이나 구멍을 밀봉하여서 충치 예방을 위한 보호막으로 형성하는 재료예요. 그리고 레진은 치아에 충치 치료를 하거나 결손된 부위를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충치 치료의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두 재료는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사진으로 보게 되시면 조금 더 비교하기가 쉽죠? 혹시 실란트와 레진의 이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강의 들으시기 전에 선생님들은 사전에 네이버 폼 풀으셨죠? 네. 그러면 사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해볼게요. 그래서 설문 결과랑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답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체 개수는 몇 개일까요? 처음에는 다들 많이 틀린 문제인데 강의를 들었으니까 맞출 수 있겠죠? 몇 개일까요? 20개!
조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는 생후 6, 10개월입니다. 영구치는 언제부터 나올까요? 6살이요. 네. 이것도 이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불소 도포가 필요한 이유가 치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앞에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란트는 어느 시기에 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치아가 다 완성된 후요. 네, 맞습니다. 혼합 치아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여구치가 다 나오게 되면 이제 실란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 치약과 불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불소가 하면에 치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적절한 양만 사용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기억나실까요?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반정치가 생겨요. 네, 그리고 적게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치아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꼭 지켜서 사용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